네, 안녕하세요. 엣지 쇼핑몰을 만나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즐기고 있는 하이리빙의 오너 강금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제목은 꿈의 필요성입니다. 왜 꿈이 필요할까요? 자, 월드비전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취약계통 아동을 상대로 꿈이 있는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봤더니 꿈이 있는 아동일수록이 봤더니 행복지수와 그 다음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고, 꿈이 없는 아이들은 봤더니 이렇게 낮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막연히 꿈이 있는 아이들은 이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꿈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아동일수록이 행복지수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동들만 그럴까요? 우리 지금 40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인생에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도 본인들한테 미래 앞으로 40대라면 60년 살아야 되잖아요. 60년 살아갈 꿈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최고의 석학들이 모였죠. 거기에서 왜 꿈이 필요할까?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막연하게 있는 사람 세 분류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꿈이 없다 84%, 막연하게 막 꿈이 있다 13%, 꿈과 목표가 확실히 있다 3%. 이분들을 조사를 해놓고 10년 후에 이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꿈이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있다는 13%가 꿈이 없는 84%의 수입이 2배가 되더랍니다. 그러고 정말 꿈과 목표가 확실한 3%가 꿈이 13% 약간 있다, 전혀 없다. 이 두 사람들을 합친 거에 10배 이상의 수입이 되더랍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입이 높은 과를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과를 보낼까요? 수입이 높은 과 우리가 대학을 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절실한 꿈이라는 뭘까? 어떤 역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꿈,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 에너지원이 바로 꿈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한 꿈, 어떤 역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꿈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꿈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꿈을 이루는 8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꿈을 이루는 8가지 법칙.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루고 누군가는 못 이룰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자,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잠재력에 5%만 써먹고 가도 천재라 소리 듣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잠재력에 2%도 못 써먹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목표를 마음속에 소원과 일치시키십시오. 막연한 욕망은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을 분명하게 총력 투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꿈이 이루어지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안 돼. 내가 뭐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또 다른 나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가 창출돼서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의 이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교육에 총력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런 변화된 나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항상 반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가 있고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 자, 평생 책을 써낸 톨스토이가 그분의 꿈이 있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나는 어떻게 글을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에
그분이 찾은 답은 성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설정하시고 꿈을 설정해서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바로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자, 비교는 남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진일보하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늘 한다고 내일 성과가 있겠습니까? 프로 골프 최경주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최소한 오늘만큼은 내일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한답니다. 그러는 나를 발견하면서 당신의 성장을 믿는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7.8개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 하면은 적어도 나에 있는 이 꿈을 키워나가는 이 열망을 유지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한 거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한 번만 더 했다면 성장한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거 유지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꾸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는 데는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의 내가 정말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벌으라고 유언을 하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꿈을 시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니스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여성들이 옷을 다 벗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거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정신이상자 되잖아요. 저보고 거기 서 있으라 하더니 빛깔리면서 저를 찍는 것처럼 하면서 그 여인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스를 가서요. 그 멋진 해변을 보면서 나이스가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니스 해변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스란 말을 써먹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시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십시오.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10,000번까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들으셔야 돼요. 시스템에 들으셔서 교육화된 시스템에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교육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나는 또 여기 시스템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몰입하여 흥분과 열정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열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안 되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하면서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나서지는 나를 보거든요. 그때 생기는 게 열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래 할수록 그러면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5년 후에 얼마 동안에 5주 만에 90%의 키가 큰답니다.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내 꿈의 잠재성을 가지고 아무리 총력투구를 해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자, 그리고 진정으로 즐기십시오. 그럼 우리는 프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꿈을 이루는 법칙,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념의 법칙,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50년 동안 성장을 했을까? 이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여러분들을 5년 동안에 성장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이거 내가 성장하게 된 계기, 꿈을 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념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인력의 법칙. 원하는 것들을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결혼하고 30만 원 좀 넘는 월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재형저축 들고 10만 원. 그 다음에 청약예금 10만 원 들고 1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아작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래도 이것만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는데
내가 보이는 만큼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그것마저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십시오. 상응의 법칙. 스스로 변화시켜서 내면의 상대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자, 구본영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간격을 느낀 자가 변화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지금의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시고 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여기로 나와보면 어떨까 싶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평생 일을 해야 된다면 슬프지 않을까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이 있어요. 꿈은 성공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원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끌고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엾지 않아요? 왜 맨날 참고, 왜 맨날 절제하고, 왜 맨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그 즐겁습니까? 그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나를 위한 꿈의 꿈틀거리는 바로 꾸물거리기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꾸물거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의 여러분으로 나이 먹은 여러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꿈틀거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기특함으로 자신감을 바꾸십시오. 오늘도 내가 되지도 않는데 또 했어. 어제도 안 됐는데 또 했어. 내일도 나는 또 할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 내가 기특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특함으로 자신감을 가득가득 날 채운다면은 자신감이 누적이 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어디 한번 볼까요? 꿈의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럼 목표가 됩니다. 꿈의 날짜,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날짜를 적으십시오. 그럼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실행해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느 분이 너무너무 신앙심도 깊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도 높고 교회도 빠지는 일이 없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그분이 어느 날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신이시여,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꾸준히 들어오게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 제 자식들도 그 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외국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남을 도와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남을 성공시킴으로써 명예와 존경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윽한 신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그냥 신을 하려무나 내가 인간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오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재정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로 나오십시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자유, 금전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가족, 친구, 이웃, 사회봉사, 국가경제의 기업, 리더 양성, 노후 준비.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저는 금전적 자유였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저는 봉사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노동력 이꼬르 경제력이지 집을 사면요 IMF 터져갖고 전세도 안 나갈까 봐 겁이 나고 제 상황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봉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가가 그거는 복지를 하라고. 나는 내 새끼 얼른 살다가 훌쩍 떠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저는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상에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습니까?
많은 거를 경험하는데 돈을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경험하는 데 쓰시고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도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듣고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꿈을 가진 자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꿈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